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도 다니고 밥도 잘 드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쇠와 장수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6,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85세 전에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시는 작은 습관 4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 4가지가 모두 건강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하시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물 많이 마시기, 매일 만보 걷기, 약 빠짐없이 챙기기.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별한 건강 비법이나 비싼 보약을 드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지키는 습관 4가지가 있었을 뿐이죠. 왜 똑같이 노력하는데 어떤 분은 90세까지 건강하고 어떤 분은 75세에 쓰러질까요?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양이 아니라 방법이었어요. 제가 만난 76세 박영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죠.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물도 2리터씩 드시고 열심히 걷기 운동도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를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생활을 바꾸신 후 지금은 85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그 비밀이 뭐냐고요? 바로 물입니다.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가 생사를 갈랐어요. 하지만 물이 다가 아닙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3가지를 모르시면 아무리 물을 잘 마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피곤하지? 왜 열심히 걷는데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지? 왜 약도 잘 먹는데 기억력은 자꾸 떨어지지? 바로 그 이유가 나머지 3가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대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4가지 습관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85세를 넘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요즘 피로감이나 무기력으로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78세 박철수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매일 만보씩 걸으셨거든요. 건강에 신경 쓰신다고 열심히 운동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셔서 넘어지셨어요. 알고 보니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으셨던 겁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력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함께 시작하도록 권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거요. 불과 한 달 만에 박철수님은 다시 혼자 힘으로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85세 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4가지 원인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바로 탈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에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예요. 노년층의 탈수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시작점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갈증 반응이 30% 이상 둔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거죠. 제가 만났던 74세 이정숙 님도 그랬어요. 하루에 물을 2잔도 안 드시면서 생활하시다가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를 겪으셨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물 부족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컵, 점심 먹기 30분 전에 1컵,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 1컵, 잠들기 1시간 전에 1컵, 하루 4번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장과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물을 몇 번에 나누어 드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근육 감소 문제입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근육은 매년 1% 이상씩 줄어들어요. 특히 70대 넘어가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게 낙상의 주된 원인이 되고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지죠. 서울대 노화연구소 보고를 보면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8세 박철수님이 딱 그 경우였어요. 매일 10,000보씩 열심히 걸으셨는데도 근력이 부족해서 고관절 골절을 겪으셨죠. 걷기는 심폐기능엔 좋지만 근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거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좋아요.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처음엔 아주 천천히 시작하세요. 횟수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의자에서 몇 번 일어나셨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약으로 빠져나가는 영양소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같은 걸 드시면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가 체내에서 소모됩니다. 대한영양의학회 연구를 보면 이런 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중 62%가 해당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였다고 해요. 제가 만난 77세 이영철 님도 그랬습니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깜빡깜빡하셔서 치매를 의심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원인은 영양결핍이었습니다. 혈압약을 오래 드시면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B가 많이 부족해진 거였죠. 이영철님께는 식단을 조금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고 바나나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도록 했죠.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건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은 계속 드시되 식사로 영양을 채우시는 게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에는 코엔자임 Q12이 풍부하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죠. 여러분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영양을 채워주고 있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고립 문제입니다. 말이 사라지면 몸도 약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사망 위험을 30%나 높입니다. 영국 UCL 연구를 보면 주 1회 이상 사회 활동을 한 노인은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았어요. 제가 만난 82세 박모님은 배우자를 여의신 후에 외출을 거의 안 하셨어요. 집에만 계시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끊으셨죠. 그렇게 1년 만에 고혈압이 생기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교류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전화 통화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복지관이나 교회에 나가보세요. 이웃과 마주치면 인사라도 나누세요. 귀찮다는 생각이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오늘 누구와 통화 한 통 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바로 85세 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네 가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거든요. 아침 물 한 컵이 장운동을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찬물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찬물은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드세요. 기상하신 후 10분 이내에 물 한 컵 드시고 깊은 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점심 먹기 전에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10회만 해보세요. 정말 간단한 운동인데 효과는 대단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키워줘요. 벽이나 싱크대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꼭 무언가를 잡고 하세요. 두 발을 모아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3초간 유지한 후에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하루 3세트만 하시면 돼요. 점심 전에 다리 근육을 한 번이라도 깨우셨나요? 오후에는 간식으로 바나나나 호두 한 줌을 드세요. 이게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정말 좋아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호두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과잉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한 번, 식사 대용이 아니라 간식으로만 드세요. 바나나 한 개나 호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간식은 달콤한 빵이었나요? 아니면 건강한 견과류였나요? 저녁에는 짧은 산책을 하신 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10분 정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듭니다. 늦은 저녁에 카페인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녹차 같은 건 오후 3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고 피로를 더할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마음을 나눈 시간이 있으셨나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 반 컵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조용히 물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좋아요. 날씨가 좋았다거나, 맛있는 식사를 했다거나, 누군가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거나, 이런 감사의 마음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밤 어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루 5가지 루틴을 꾸준히 지키시면 몸이 단 3주 만에 반응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3주만 버티시면 습관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시게 됩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간단한 운동을 일상에 녹여내시고 영양 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70세 김태호님은 이 루틴을 6개월 동안 실천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시고 친구들과 당구도 치러 다니세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차졌습니다. 75세 박순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거의 집에만 계셨는데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고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대요. 지금은 복지관에 나가서 노래교실도 다니고 계십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물 한 컵 더 마시는 것, 의자에서 10번 일어나는 것, 견과류 한 줌 먹는 것,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못했으면 모레 다시 하시면 되고 일주일 쉬었으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4가지 기억나시죠? 물을 마시는 시간, 근육을 지키는 습관, 약으로 빠지는 영양을 채우는 것, 그리고 마음을 살리는 대화. 이 4가지가 바로 80세 전후에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심한 하루는 몸을 약하게 만들지만 의식적인 하루는 세포를 깨웁니다. 아침 물 한 컵,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식탁 위에 견과류 한 줌 올려놓기,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이 4가지가 쌓이면 피로가 줄어들고 기억이 맑아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물을 제대로 안 마시면 탈수로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제대로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피부도 좋아져요. 근육 운동을 안 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지만 제대로 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혼자만 드시던 식사에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추가하면 뇌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겨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지만 주 1회라도 누군가를 만나면 웃음이 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생사를 가르는 차이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물을 3컵만 마셨다면 그건 어제보다 한 컵 더 마신 성공입니다. 오늘 운동을 못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하루 한 가지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7가지, 한 달이면 30가지가 쌓입니다. 83세 최영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나이 들고 보니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 한 달이 내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4가지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근육 회복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10분만 투자해도 하체 근력을 되살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하루 변화에 제가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물 마시기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부터 하실 건가요? 어떤 거든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